세 번째,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등비수열을 배웠는데 예를 들면 등비수열이 뭐 이런 형태죠. 그래서 2 곱하기 3의 n-1제곱 이런 모양을 갖잖아. 그럼 이게 어떤 거였죠? 첫째 항이 2고 이제 공비가 3. 그래서 뭐 계속 3씩 곱해지면서 뭐 6, 그 다음 또 3이 곱해지면서 18,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이런 수열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의 일반항을 이런 식으로 구했죠. 그러면 뭐 이런 형태도 있겠지만 이것도 있겠죠. A에는 예를 들어서 뭐 3의 n제곱이다. 이것도 등비수열이죠. 얘는 어떻게 보면 되죠? 3 곱하기 3의 n-1제곱. 그죠? 그래서 얘는 첫째 항도 3이고 공비도 3인 그런 등비수열입니다. 그래서 보통 등비수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수열이 아래 n제곱이다 이런 모양을 가지면 얘는 등비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첫째 항이 R이고 공비도 R인. 그래서 결국 등비수열의 극한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런 형태, 그죠? 이런 형태는 등비수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형태에서 n이 무한으로 갈 때 이 값은 무엇이 될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는 게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값은 정해졌다기보다는 아래 범위에 따라서 딱 몇 개의 값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일반화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4분의 1 봅시다. 등비수열이 첫째 항 1이고 공비가 4분의 1이야. 그럼 일반항은 이렇게 되겠죠. 4분의 1에 n-1제곱 되겠죠. 그죠? n-1제곱 되는데 이때 n을 무한히 보내줄 거야. 무한히 보내주면 사실 이런 거예요. 4분의 1, 그 다음에 뭐겠어? 16분의 1. 그 다음에 뭐가 되죠? 4의 세제곱. 그죠? 4의 세제곱분의 1. 그 다음은 4의 4제곱분의 1. 그럼 생각해 보면 분모가 이제 무한히 커지죠. 그거분의 1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0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2의 n제곱 2의 n제곱인데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간다. 그러면은 첫째 항은 2고 둘째 항은 4고 셋째 항은 8 16 계속 커지겠죠. 아 얘는 좀 무한으로 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케이스 분리가 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결국은 어, 공비 1보다 크냐 또는 공비의 1보다 작냐 아니면은 1이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1보다 크다고 한번 봅시다. 1보다 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가 될까요? 무한대가 되는 거 좀 되죠. 그죠? 무한대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1일 때는 어떻게 될까? 1일 때는 이런 거겠죠. 1의 n제곱이야. 1의 n제곱인데 n이 무한으로 가. 그러면은 계속 얘는 1인 거잖아. 1을 무한번 곱해도 1이죠. 왠지 그러니까 R이 1보다 클 때는 무한대로 갈 것 같아. 그죠? 아직까지는 추측입니다. 그리고 R이 1일 때는 계속 곱해도 뭐 1이 되겠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R이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건데 이럴 때를 한번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아까 4분의 1의 n제곱 그죠? 이것도 0으로 갔었죠. 근데 얘가 음수여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걸 생각해 보자. n이 무한으로 가. n이 무한으로 갈 때 이것의 형태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근데 여기다 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 그럼 어떻게 될까? 4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 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계속 가겠죠. 그러니까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그 크기가 0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한 번은 플러스 0, 한 번은 마이너스 0이지만 우리가 그 수렴 값은 극한값은 0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뭐 0이 된다. 그죠? 0일 때도 마찬가지죠. 얘가 R이 0이면 결국 뭐죠? 공비가 0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첫째 항이 3이어도 R이 0이면 계속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 계속 0이 되는 거죠. 0을 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0이 될 것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는
극한값이 0이다.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봅시다. 일단 마이너스 1일 때를 보면 r이 마이너스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이거죠.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극한값은 무엇이 될까요? 이런 뜻이야. 근데 n이 이제 뭐 1일 때는 마이너스 1, 2일 때는 1, 3일 때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홀짝홀짝 이렇게 가겠죠.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랬죠? 어떤 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값들이 뭐 교대로 나오든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진동한다고 합니다. 진동은 발산이 되겠죠. 발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어. 예를 들면 마이너스 2의 n제곱이야. 이렇게 했으면 얘는 어떻게 되죠? 처음은 마이너스 2, 처음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또 마이너스를 곱하면 4, 그 다음 마이너스 8, 그 다음 16. 그러니까 풀마 하지만 숫자가 계속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뭐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진동한다. 진동도 발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직관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명은 여러분이 교과서를 한번 참고하고 요 증명은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는 걸 좀 직관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한번 요것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수렴 발산을 조사하세요. 그럼 얘는 뭐죠? 결국 R의 n제곱이죠. R의 n제곱, R의 n제곱, 그죠? R의 n제곱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1이 되게 중요해. 1을 기준으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1이냐, R이 1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1이 되게 중요해. 그러면 얘가 1인 경우, 그 다음에 R이 1인 경우 봅시다. R이 1이라고 놓자. R이 1인 경우 그러면 1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0과 1 사이, 그죠? 절대값 R이 사실은, 그러니까 요게 정확하게는 절대값 R의 크기가 되게 중요해요. 얘가 1이냐, 아니면은 절대값 R이 1보다 크냐, 아니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냐. 이걸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숫자가 점점 커지기도 하고, 점점 작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기준으로 나누는 거고, 얘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 절대값 R이 1인 경우는 R이 1인 경우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R이 1보다 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됐어? 이때는 그 R의 n제곱, 우리 R의 n제곱의 극한을 볼 거야. 이것의 극한을 얘는 이제 0이라고 볼 수 있고, 1일 때는 우리가 아까 전에 1이었죠. 그죠? 1일 때는 1이 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진동이었잖아. 그죠? 왔다 갔다 하니까 진동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진동이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진동이고, 마이너스 1일 때도 진동이야. 진동이고, 그 다음 1일 때는 1을 계속 곱하면 그냥 1이죠. 그죠? 이렇게 1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첫 번째, 얘는 뭐야? R이 얘를 1.505를 R로 봤을 때, R이 뭐였니? R이 1보다 크죠? R이 1보다 크니까 뭐겠어? 발산. 그죠? 그래서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뭐 이것을 뭐 무한대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냥 수렴인지 발산인지만 조사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발산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뭐 사실 값을 뭐 찾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값을 안 써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4분의 3의 n제곱 얘는 절대값 R이 1보다 작죠.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0이 돼. 그래서 이 극한값은 0이 되지만 수렴 발산을 조사라고 했으니까 수렴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뭐 얘 같은 경우도 얘는 어떻게 되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 그죠? 얘는 진동인데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진동도 발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발산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예, 문제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2번 보면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극한값도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수렴 발산만 쓰는 게 아니고 혹시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숫자로 또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보자. 일단은 우리가 n이 무한으로 가는 상황이야. 수열의
어떤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것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값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n이 무한으로 갈 때 3의 n제곱은 뭐죠? 무한이죠. 무한이 되고 무한 개념이 되고 빼기 1이 되고 2의 n제곱도 무한이죠. 이렇게 돼. 그래서 한번 n이 무한으로 갈 때 그냥 식을 그대로 놓고 한번 적용해 봤더니 이거는 딱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어떤 값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식의 변형을 합니다. 식의 변형을 해서 실제 n이 무한으로 갈 때 식의 변형을 하고 나서 이제 n이 무한으로 가는 것을 생각해 주면 우리 극한의 성질이 있었잖아. 각각의 수렴하도록 했을 때 극한값은 따로따로 갈 수 있다. 그걸 좀 생각을 해주면 이 극한값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식에서 식의 변형하는 요령은 3의 n제곱도 뭐야? 아래 n제곱 형태죠. 얘도 아래 n제곱 형태잖아. 그랬을 때 요 분모에서 요 R의 절대값이 큰 쪽 어떤 모양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식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야. 지금 분모를 보면 지금 분모가 3의 n제곱 있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식을 변형해? 요 3의 n제곱 요걸로 이것으로 분자 분모를 똑같이 나눠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1 마이너스 3의 n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지?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3분의 2의 n제곱이 되겠죠. 3분의 2의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식이 변형이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주는 거? 큰 거 한번 취해보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 n이 무한으로 가면 이제는 어떻게 돼? 얘도 뭐 굳이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게 얘는 이런 말이죠. 3분의 1의 n제곱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얘는 3분의 1은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 극한값이 0으로 갑니다. 그리고 3분의 2도 뭐가 될까? 3분의 2도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극한값이 무한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결국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1 마이너스 0분의 0 플러스 1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값은 뭐가 될까? 이 값은 결국 1이 되겠네. 그죠? 죄송합니다. 지금 잘못 썼네. 위에를 안 나눠줬구나. 위에도 1이 뭐가 되죠? 1도 3의 n제곱분의 1. 그럼 3의 n제곱분의 1. 그죠? 이렇게 써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쓰면 결국 얘도 0으로 가겠네. 얘도 0으로 가. 그럼 얘도 0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될까? 1분의 0꼴이니까 얘는 0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뭐 0으로 수렴합니다. 극한값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4번 하나 더 풀어볼게요. 얘는 결국 분모에 있는 것이 중에 그럼 분모에 뭐가 있죠? 3의 n제곱과 2의 n제곱이 두 개 있잖아.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걸로 나눠줄까 생각할 때 절대값이 큰 거. 아래 절대값. 요게 3하고 n 밑에 있는 얘를 보세요. 그럼 3하고 2가 있죠. 어떤 게 더 크죠? 3이 더 크죠. 근데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더 큰 걸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돼. 그럼 얘를 이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이쪽에다 써보면 위아래를 3의 n제곱으로 나눠주자. 그럼 1 플러스 3분의 2의 n제곱 그 다음에 3분의 5의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뭘 취해줘? 이제 n이 무한으로 가는 걸 한번 보내줘 보자. 이렇게 하면 얘가 뭐야? 절대값이 1 이곳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놈이죠. 그럼 얘는 0으로 갈 거야. 1 더하기 0분의 그 다음에 3분의 5의 n제곱 얘는 뭐죠? 절대값이 1보다 크죠? 얘는 무한으로 갈 거야. 무한 플러스 1. 그럼 뭐야? 이게 결국 1분의 무한 개념이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무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무엇이다? 발산이다. 일단 수렴 발산 조사라고 했으므로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 3번 볼게요. 문제 3번은 얘는 여러분이 좀 스스로 케이스 분류를 해서 좀 풀어야 되는 문제라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야? 수렴 발산을 조사하세요. 이 말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이 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결국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뭐죠? 아래 무한제곱 아래 2n인데 n이 무한으로 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아래 무한제곱이죠.
아래 무한제곱의 무슨 값을 가질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죠? 예를 들어서 3의 무한제곱은 무한이 되는 거고 3분의 1의 무한제곱은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R의 무한제곱을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거야. 그 R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이 막 달라지는 게 아니고 몇 가지 패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못 구하네? 그게 아니고 케이스 분류를 하는 겁니다. 케이스 분류를 해서 우리가 구해 주는 거고 그때 그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절대값 R이 1이냐? 아니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냐? 아니면 절대값 R이 1보다 크냐? 이 개념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실제 1인 경우는 플러스 1인 경우와 마이너스 1을 한번 생각해 보고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는 1보다 클 때랑 0에서 1 사이인 거고 얘는 그 다음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1보다 크냐 마이너스 1보다 작냐 이거를 좀 따로따로 한번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다 풀어볼게요. 그러면 아래 문제가 이거였죠. 1 플러스 R의 2n제곱 하고 R의 2n 플러스 1 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건데 먼저 식변형을 해야 돼. 식변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케이스 분류를 하겠습니다.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냐 먼저 이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1보다 작으면 결국 R의 2n제곱 R의 2n제곱 그죠? 그러면 R의 제곱도 뭐가 돼?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R의 제곱도 1보다 작죠. 그죠? 뭐 이렇게 될 거야. 절대값. 그러면 결국 이 형태는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R의 제곱의 n제곱. 그리고 얘는 어떻게 볼 수 있죠? R의 제곱의 n제곱 곱하기 R.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뭐 이렇게 하더라도 얘는 뭐가 될까요? 0이 되겠죠, 어차피. 그죠? 절대값 R이 1보다 작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수를 결국 2 무한 플러스 1이니까 결국 무한번 곱한다는 뜻이잖아. 무한번에다가 뭐 두 배에서 한 번 더 곱해준다는 거니까 결국 무한번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0이 될 거고 그래서 얘는 0이 될 거고 분모도 뭐가 된다. 1 더하기 0에서 0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얘는 0이 된다. 뭐 얘를 또 이제 범위를 이렇게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는 요 극한값은 뭐가 된다. 극한값은 0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절대값 R이 1인 경우 얘는 두 가지가 있겠죠. 케이스 나누면 1인 경우는 R이 1일 때와 R이 마이너스 1일 때 있겠죠. 그럼 1일 때 생각해봐. 1일 때는 1 더하기 우리가 아까 전에 뭐였어? 1의 무한제곱이죠. 1은 아무리 곱해도 그냥 1이잖아. 1이 될 거고 얘는 1의 무한제곱에서 한 번 더 곱한 거야. 얘는 짝수번 무한이고 얘는 홀수번 무한 약간 그런 개념이 좀 있긴 해요. 그랬을 때 얘는 결국 뭐가 돼? 1이 되겠죠. 어차피 1이 되니까 얘는 결국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제 아래 마이너스 1제곱 보자. 아래 마이너스 1제곱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조금 이제 요게 짝수냐 홀수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R 더하기 R의 2n제곱이 있고 얘는 R의 2n 플러스 1이야. 그럼 결국 이 숫자는 전부 다 무한으로 곱한다는 얘기인데 R을 무한번 곱합니다 이런 뜻이지만 얘는 분명한 것은 짝수번 곱한다는 뜻이고 얘는 홀수번 곱한다는 얘기야. 그 말은 우리가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해봐. 마이너스 1이 처음에 있죠. 한 번 더 곱하면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짝수번 곱하면 1이 되고 그 다음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짝수번 곱하면 1이 되고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얘는 짝수번 곱했다는 얘기니까 1 더하기 1이 된다는 뜻이고 얘는 홀수번 곱했다는 얘기니까 결국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될까?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1보다 크면 이 식을 한번 봅시다.
1보다 크면 이제 여기다 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얘가 넣으면 1보다 크면은 1 더하기 무한분의 무한 개념이죠. 그죠? 1보다 큰 수를 절대값 r이 뭐 이제 물론 이제 짝수이면 r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됐어? 1 더하기 무한분의 뭐 무한이 되겠지만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r 더하기 얘는 짝수니까 뭐 무한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그죠?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1 더하기 무한분의 얘는 마이너스 무한이 되겠죠. 그죠? 물론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결국 무한분의 무한고 약간 그런 개념이 돼서 식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 정리를 한 다음에 대입을 해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똑같아요. 뭐다? 어, 분모에 그러니까 결국 뭐 아래 분모에서 밑이 최고인 그 모양으로 나눠주는 거야. 결국 얘죠. 얘로 위아래를 여러분이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나눠주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아래 2n 제곱분의 1 플러스 얘는 1이 되겠죠. 1이 되겠고 얘는 아래 2n 플러스 1이라는 게 뭐죠? 아래 2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아래 2n 플러스 1은 아래 r을 2n번 곱하고 거기다 r을 한 번 더 곱한 거야. 그럼 우리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쓰는 거 알죠? 그런데 이것을 뭐야? r의 2n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결국 r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생각하면 얘가 r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나서 이제 뭐 한다? n을 무한으로 한번 보내보는 거야. 무한으로 보내보면 얘는 뭐죠? 무한분의 1 개념이죠. 그럼 얘는 뭐가 돼? 0이 되잖아. 0이 되고 얘는 따라서 1분의 r 이렇게 수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r로 수렴한다. 네, 조금 복잡한 문제였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등비수열, 어떤 등비수열의 극한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r의 n제곱이 있는 그런 형태의 식의 극한 값들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습니다.